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세상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심리 읽어드립니다. 입니다. 지은이는 김경일, 사피엔스 스튜디오 공저이고 펴낸 곳은 한빛비즈입니다. 김경일 저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지심리학자,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며 심리 읽어드립니다. 어쩌다 어른, 책 읽어드립니다 등 지상파와 유튜브를 넘나들며 다수의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심리학의 지혜를 널리 알리고 있는 명강사입니다. 사피엔스 스튜디오는 유튜브 채널로 TVN 책 읽어드립니다. 어쩌다 어른의 제작팀과 국내의 각 분야의 전문 강연자가 함께하는 CJ ENM의 디지털 지식 플랫폼입니다. 인문학, 과학, 시사, 교양 등 다양한 지식 분야로 관계 읽어드립니다. 동물 읽어드립니다. 역사 읽어드립니다. 물리 읽어드립니다 등을 기본 콘셉트로 인문학과 과학 등 다양한 전문 지식 분야로 확장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오픈형 지식 큐레이팅 채널로 사피엔스 스튜디오에서 심리 읽어드립니다 콘텐츠가 그 첫 책으로 나왔습니다. 채널명인 사피엔스는 슬기로운이라는 뜻에 걸맞게 인류의 슬기를 심리학적으로 통찰한 콘텐츠를 첫 번째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이 책은 1부 당신의 심리 이유가 있다. 2부 내 감정과 심리 제대로 알고 이용하기로 나누어져 그 안에 15편의 글이 담겨 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을 거쳐 위드 코로나 시대로 이 상실과 혼란의 시대에 우리는 더 우리의 심리를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나와 타인, 그 사이의 관계입니다. 나도 몰랐던 내 심리는 물론 다른 사람의 심리를 몰라서 답답했던 모든 순간들을 이제 이 책과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왜 자꾸만 불안할까? 팬데믹 시대에 정말 걱정들이 많으시죠? 인지심리학자의 한 사람인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정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십니다. 저 많이 불안해요. 이유 없이 화가 나요. 정말 여러 가지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친구들이나 다른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주고받는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 보면 이런 여러 가지 고민 걱정들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친구들이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에 들어갔는데 한 친구가 아주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거나 이유 없이 짜증을 내서 그 방이 거의 풍비박산 직전이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신만 불안한 것이 아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우리의 심리를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우울한지 불안한지 힘든지 슬픈지 화가 나는지 나아가 상실감이 느껴지지는 않는지까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각각의 감정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불안입니다. 왜 불안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할까요? 우리는 왜 불안을 느낄까요?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살아가면서 정말로 없앨 수 없는 것일까요? 솔직히 저는 학생들에게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안이 없다면 심리학은 존재하지 않았을 학문일 수도 있다고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불안과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불안감은 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저만 이렇게 불안한 건가요?
그냥 하는 말이나 질문으로 보기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모두가 해답을 원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자인 저도 예외가 아니죠. 그렇다면 심리학자로서서는 이런 말씀을 가장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불안은 당신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은 고립감을 동반한다. 불안은 당신 혼자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은 인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많이 불안해. 요즘 불안이 너무 심해. 불안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이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불안해하고 있다면 무엇보다 나 말고도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 불안은 인간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면 그 이유를 알 수 없더라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기만 해도 내 불안감은 상당히 감소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불안은 반드시 고립감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로 인해 불안하다면 이 불안, 초조함, 떨림 이런 것들을 나만 느끼는 건가 라는 생각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불안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혹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왠지 모를 느낌으로 인한 초조함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공포영화가 불안한 이유도 마찬가지죠. 공포영화를 볼 때 우리는 뭔가 안 좋은 일이, 크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안 좋은 일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태죠. 하지만 예측은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불안이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만약 안 좋은 일을 먼저 경험했거나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 고민을 함께 나눠줄 사람이 옆에 있다면 나는 어느 정도의 불안에 대해 자연스럽게 예측하고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불안은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막연한 예측에서 생겨나는 초조함인데 이때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플지 알 수 있고 고통에서 얼만큼 벗어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길지 공유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안 좋은 일을 훨씬 더 다양한 시점에서 겪는 다른 사람들을 보기만 해도 내 불안이 상당히 진정돼서 불안과 초조가 극심한 방향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엉뚱한 행동이나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빠져나와 이제 여기에 집중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추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취제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마취제는 분명히 고통이 존재하고 그래서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신경을 마비시키는 것이죠. 하지만 불안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찾아올 고통을 아직 겪지 않았는데도 가지게 되는 초조함입니다. 즉, 불안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얼마만큼 알아야 되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많다는 데서 안도감을 느끼는 인간. 가끔 손끝의 감각이 이상하거나 갑자기 식욕이 떨어지거나 우연히 거울을 봤는데 혓바닥 색깔이 이상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몇 가지 사소한 변화만으로 내가 혹시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혹은 정말 심각한 병의 전조 증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인터넷에 열심히 검색을 해봅니다. 나에게 분명 어떤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검색을 했는데 그 문제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을 찾으면 어느 순간 그것만으로도 안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도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문제가 궁금해서 검색해 봤더니 나랑 거의 비슷한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내용을 읽기도 전에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나 같은 사람이 많다는 데서 안도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작업을 하는데 매번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어떤 파일이 누락돼서 프로그램이 구동되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정말 황당했죠. 그래서 인터넷에 그 메시지 문구를 그대로 넣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재미있는 건 제가 입력한 것과 거의 똑같은 문장의 질문과 정보들이 쭉 검색되니까 이거 내가 얼마든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불안이 진정되고 이제 어떻게 해야겠다. 여기서 뭔가를 더 꼼꼼히 살펴봐야겠다 하는 동기가 생기더라고요. 반대로 다른 에러 메시지가 떠서 비슷한 방법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검색 결과가 거의 없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고민하며 해결 방법을 찾으려 했는데 비슷한 사례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나만 겪는 문제인가? 그 다음에는 프로그램 오류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어이없게도 아예 새로 컴퓨터를 살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컴퓨터를 바꾸려면 지출이 커지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엉뚱한 행동을 하려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안은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행위만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에너지를 남기고 적정한 수준에서 해결됩니다. 개인 병원보다 종합병원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종합병원은 규모가 크니까 당연히 아픈 사람도 많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 같은 사람이 많다는 걸 보는 순간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고요. 그런데 개인 병원에 갔더니 세상에 이 병으로 아픈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안해지더라는 겁니다. 실제 의사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종합병원에서 진료할 때와 개인 병원에서 진료할 때 같은 환자를 같은 식으로 진료해도 개인 병원에서보다는 종합병원에서 환자의 상태가 더 좋더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불안 바로 저 건너편에는 나만 이 불안을 겪고 있을 거라는 생각과 그 생각이 이 불안을 증폭시키는 악순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나와 같은 불안을 겪거나 비슷한 고통을 겪을 것으로 예측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치료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0여 년 전 미국에서 개설된 Patients Like Me라는 사이트입니다. 나와 같은 환자라는 뜻이죠. 처음에 이 사이트는 한 가지 특정 질환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로 다양한 병명, 다양한 질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자신과 비슷한 증상과 치료 과정을 이 사이트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나만의 외롭고 고립된 싸움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자체로 힐링이 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환자가 이 질환이나 이 질병은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환자는 그것만으로도 심리적 압박감이 상당히 낮아지면서 그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병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의사가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환자의 마음가짐이 전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아주대학교의 병원 의사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환자를 진단할 때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환자가 받아들이는 온도차가 크다는 걸 절실히 느꼈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분인데 어느 날 찾아온 한 환자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병은 유전입니다. 그랬더니 환자가 부모님을 굉장히 원망하며 불안해 하더래요. 그래서 다시 이 질환은 선생님의 부모님도 앓은 것이고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 공동의 운명입니다. 라고 설명했답니다. 그러자 그 환자는 자신의 병을 직시하고 오히려 부모님께 위로의 말을 전했다고 해요. 부모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병을 함께 이겨내보자는 마음을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 번 강조하지만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하는 불안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도 같이 겪는다고 느낄 때 그 자체로도 상당히 완화될 수 있습니다. 불안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 그렇다면 불안은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불안에도 분명한 순기능이 있습니다. 예컨대 날씨가 추워지고 있다고 합시다. 어제까지 좋은 날씨였는데 오늘부터 기온이 다소 떨어지고 기상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겨울옷을 꺼낸다거나 두툼한 이불을 준비하는 등 추워진 날씨에 대비하겠죠. 그렇습니다. 불안의 가장 중요한 순기능은 대비입니다. 어떤 일에 불안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일에 대비를 한다면 바꿔 말해서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대비를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대학에서 학점이 좋은 학생들과 별로 좋지 않은 학생들을 비교해보면 근면성에서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적정한 수준으로 불안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불안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아주 극심한 불안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는 건 피해야겠지만 불안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불안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악이고 우리를 늘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힘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불안과 잘 지낼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불안을 없애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불안을 잘 다스리고 적절한 수준으로 만들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혼란스럽지 않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에너지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예컨대 내일이 시험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게임을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불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하는 게임을 그만두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불안의 힘입니다. 내가 그만큼 필요한 수준의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말이니까요. 불안을 유용하게 쓰는 법. 이제는 불안을 없애야 하는 질병이나 질환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다면 지금 움직이고 싶다는 뜻입니다. 불안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서 유용하게 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나와 같은 불안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이 극단적이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의 불안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게 된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바로 팩트, 즉 사실을 알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각자의 방식으로 불안을 토로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내가 이 회사를 언제까지 계속 다닐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사업가라면 내년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에 시달리죠. 또 10년 후에도 지금처럼 잘 살 수 있을까? 아니, 지금보다 더 형편없이 살게 되는 건 아닐까? 같은 불안감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들과 직접 대화를 해보면 자기가 왜 불안한지 그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불안하고 고민이 많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불안의 팩트, 즉 실체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는 의외로 굉장히 적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사드나 자유무역협정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들이 터져나올 때마다 사드 때문에 불안해, FTA 때문에 불안해라고 말하는 업계 종사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안하다고 하면서도 사실 사드가 뭔지, FTA가 뭔지 잘 모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자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대상에 대해 제대로 알기는커녕 잘못된 정보를 갖고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불안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미국 CNN 방송의 한 앵커가 팩트 폴스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출연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티셔츠가 금방 동이 났다고 해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싶지만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이고, 아주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사실들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당신이 불안한 이유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불안은 사실로 해소하고 분노는 진실로 해소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형수에 관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형 집행 날짜를 모르는 사형수는 너무 불안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반면 자신이 죽을 날짜를 알고 있는 사형수는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을 슬퍼한다고 합니다. 사형 날짜가 다가올 때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기보다는 최소한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며 슬픔에 빠져 그간의 삶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형수들 중에는 분명 분노하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자신은 죄가 없고 진실은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며 여전히 자신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불안, 슬픔, 분노 등의 모든 감정은 각기 다른 곳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불안을 잠재우려면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주는 대화입니다. 불안을 만들어내는 요소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요소 하나가 바로 불평등이죠. 예를 들어 나는 빵을 2개 받았는데 내 앞사람은 4개를 받았습니다. 나와 내 앞사람이 동등한 입장에 있다면 이럴 때 우리는 불평등하다고 느낍니다. 이처럼 물리적인 지원을 가시적으로 분배할 때에는 불평등한지 아닌지를 굉장히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하고 미묘한 또 다른 불평등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흔히 관찰된 사례인데요. 부부가 별 문제 없이 잘 살다가도 중년 이후 부인이 사망하게 되면 남편은 4, 5년을 버티지 못하고 사망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간단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남성은 혼자가 되면 불행해진다.
물론 성급한 일반화일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정반대의 패턴이 관찰됐다는 점입니다. 부부 사이에 특별히 문제가 있었거나 사이가 나쁘지 않더라도 남편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부인의 삶의 질과 행복도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자들은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당신에게 잘 대해주지 않았나요? 아니요, 잘 대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집안의 풍파를 많이 일으켰나요? 아니요, 평탄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남편이 먼저 사망하고 나서 부인의 행복도가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높아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을까요? 면밀하게 연구해보니 이들 부부의 관계는 불평등했습니다. 그저 그 사실을 서로 모르고 살았을 뿐이죠. 나는 빵을 2개 받고 다른 사람은 4개 받은 것만 불평등한 게 아닙니다. 가장 큰 불평등은 서로 상의하지 않는 것에서 생겨납니다. 상의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대부분 남편들은 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부인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문화가 남자들에게 굉장히 강한 미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널리 퍼져 있는 편이죠. 가장인 남편이 실직했거나 집안에 금전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남편이 이 문제를 부인과 상의하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결과적으로 문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됐다 치더라도 나중에 모든 전후 사정을 알게 된 부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물론 자신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사실을 숨긴 채 문제를 잘 해결한 남편이 고마울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 없이 일이 돌아가는구나. 나와는 무관하게 일들이 진행됐고 나 모르게 모든 것들이 결말이 나버렸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결국 부인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지금 이 순간, 이번 주, 이번 달이 행복해도 나 없이 돌아가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혹은 지금 아주 즐겁게 살아가도 내가 모르는 일들이 어디에선가 벌어지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 일 없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불안해. 좋은 일만 있으니까 더 마음이 편치 않아 라는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좋아야 하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행복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 몰래 내가 모르는 사이에 혹은 나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사라지면, 즉 정보의 불평등으로 인한 불안이 해소되면 심지어 당사자가 당황할 정도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의해야 합니다. 상의의 주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들이죠. 지금 우리 상황이 좋지 않아. 아마 점점 더 어려워질 거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국 문화에서 이런 대화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제를 쉬쉬하는 분위기가 더 큰 불안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IMF 시기를 떠올려 보세요. 당시 실직한 가장이 이 사실을 숨긴 채 양복 차림으로 매일 같이 집에서 나와 공원으로 산으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집으로 돌아왔다는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을 나중에 가족이 알게 된다면 그 마음은 어떨까요?
다른 예로 어떤 사람이 큰 병에 걸렸는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끝까지 숨긴 채 혼자서 주변 정리를 하다 죽음을 맞았다고 한다면 남은 가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어른이고 가장이기 때문에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문제 상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혼자서 해결하라고 애쓰는 것은 미덕이나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 원인 모를 불안감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느끼게 되는 악순환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을 없애고 싶다면 누군가와 상의하라. 환경 자체가 모든 사람이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지금 이 팬데믹 시대란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나는 불안한데 다른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다른 사람은 불안한데 나는 아닐 수 있죠. 불안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지만 지금의 팬데믹 상황처럼 불안이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을 때에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기 감정에 솔직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예전에 직장에서 우리 팀이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합시다. 규모가 크다 보니 파트별로 발표를 해야 하는데 첫 발표를 맡은 나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와, 너무 떨린다.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때 다른 발표자가 그래? 난 별로 안 떨리는데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식은땀이 흐르고 불안이 가시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는 학창시절 테니스를 했는데 큰 경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경기의 승부에 따라 4강 진출이 결정되는 상황이었죠. 제가 이기면 우리 팀이 4강으로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선배와 감독님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긴장 풀어.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아, 내가 긴장하고 있었구나. 선배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워할 거 없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상대방이 진짜 센 놈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퍼뜩 떠올랐습니다. 두 분의 격려가 도움이 되기는커녕 없던 긴장감과 두려움도 생겨날 판이었죠. 이처럼 뭔가를 하지 말라고 하는 조언은 대부분 큰 효과가 없습니다. 내가 내 감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도움이 되죠. 긴장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는 말은 내 긴장과 두려움을 부인하는 것일 뿐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에서 직접 학생들을 뽑는 자리나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선발할 시 외부 심사위원으로 초빙되었을 때 현장에서 긴장 푸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같은 말은 안 합니다. 학교의 교수님들이나 회사의 면접관 앞에서 현재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건 누구보다 학생 혹은 지원자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의 그러한 상황과 감정을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더 불안하고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솔직하게 터놓는 말이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미묘한 차이일지 모르지만 긴장 푸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라는 말보다 지금 많이 긴장되죠? 혹은 지금 많이 불안하겠네요 라는 말이 실제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예전에 테니스 복식 경기 시작 전에 제가 불안해하니까 파트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나도 불안하다. 그 친구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한 말일지 모르지만 이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긴장이 탁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불안을 없애고 싶고 불안을 완화시키고 싶다면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사실뿐 아니라 감정의 사실도 정확히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합니다. 자기 감정을 부인하는 사람은 피하라. 우리는 지금 사상 초유의 팬데믹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이유로 불안해합니다. 우리의 뇌는 알고 있죠. 그런데 마치 자기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불안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 불안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처럼 힘든 사람만 만나라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자기 감정을 부인하고 자기가 현재 느끼는 바를 왜곡해서 얘기하는 사람을 피하라는 말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팬데믹 시대, 즉 불안이 모든 사람에게 엄습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람과의 만남은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불안을 솔직히 털어놓고 내 불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 불안해 라고 불안한 상태를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자기는 불안하지 않다고 한다면 과연 이런 사람에게 내 속마음을 편안하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내가 불안하고 힘들다고 얘기했을 때 아이고 나도 불안하다 하고 맞장구를 쳐주면 아마 나도 자연스럽게 불안감을 토로할 수 있겠죠. 상대방이 넌 언제 불안하냐? 요즘 너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문제가 뭐야? 나도 요즘 도통 잠을 잘 못 자 라고 얘기한다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고 서로 감정적으로 솔직해졌으니 훨씬 더 속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당신이 밀가루 반죽 한 덩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을까요? 글쎄요. 당장은 쉽게 감을 잡을 수가 없고 약간 불안해지기도 할 겁니다. 그럼 우선 이 밀가루 반죽에서 한 덩어리를 떼어내 만두를 10개쯤 빚어보는 겁니다. 큰 덩어리의 20% 정도로 만두를 10개 빚었다면 이제 나머지 80%로 만두 40개를 만들 수 있겠다고 예상할 수 있겠죠. 다시 불안으로 돌아오면 불안이라는 이 큰 덩어리에서 자질구레하고 구체적인 몇 가지를 떼어내 20% 정도 서로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80% 정도 감이 잡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불안을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남에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얘기를 터놓음으로써 상대방도 자신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고 마음을 열게 해주는 사람, 팬데믹 시대에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서로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황을 예측할 수 있으면 불안은 줄어든다. 이렇게 불안이 많고 불안을 강하게 자각할 때 또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나 혹은 상대방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그 상황에 대해 예고해 주는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약속이 있어서 늦게 귀가할 경우 오늘 조금 늦을 거야 라고 막연하게 얘기하기보다는 10시쯤 들어갈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이나 아내 혹은 남편이 불안감을 덜 수 있고 조금 늦더라도 잔소리를 피할 수 있겠죠.
다른 예로 친구가 당신에게 돈을 빌렸는데 내가 한 번에 못 갚아도 나눠서라도 갚을게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번 달에 20만 원, 다음 달에 30만 원, 그 다음에 20만 원, 또 그 다음에 30만 원, 이렇게 100만 원 갚을게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면 예고가 됩니다. 이러한 예고는 듣는 사람에게 내가 훨씬 더 대비를 잘할 수 있겠다는 마음의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의 불안은 실제로 그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요. 이렇게 불안할 때일수록 기업에서든 가정에서든 반드시 피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넌 그런 거 몰라도 돼.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어. 불만이 심할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불안이 엄습해 있는 환경일수록 이런 얘기는 금물입니다. 내가 더 선배니까, 선생님이니까, 부모니까, 가장이니까 너는 몰라도 돼.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어. 라는 말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불안을 증폭시켜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외감과 무력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 상황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들어 문제 상황에 대비할 수 없게 되니까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을 정리하자면 불안은 참으로 많은 요인들에 의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불안은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가 너무 과해져서 쓸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 극도의 불안이죠. 하지만 적당한 수준의 불안은 말하자면 자동차 연료가 적당한 수준으로 차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지금 불안한가요? 그렇다면 내가 아직 살아 숨쉬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불안한가요? 그렇다면 내가 아직 무언가를 원하고 있고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망하지 않았고 아직 죽지 않았고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 바로 불안입니다. 지금 불안하다면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 아직 죽지 않았구나. 나 아직 무너지지 않았구나. 나 아직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지금까지 심리학자들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알아내고 실증해낸 몇 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해 불안과 잘 지내고 불안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 잘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불안, 혼자서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불안은 모두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혼자만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 번 반복하지만 적당한 불안은 우리의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그래도 너무 불안해서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싶다면 누군가와 만나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그것을 통해 내 불안과 상대방의 불안을 만들어내는 요인을 정확하게 찾아보세요. 혼자일 때보다 여럿이 머리를 맞대면 불안을 해소할 좋은 지혜가 떠오를 겁니다. 사실 저도 불안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녹화 직전에 방 안 치웠다고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제 집에 들어가면 어떤 욕을 먹을까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녹화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전화할 겁니다. 나 지금 집에 들어가는데 무서워 죽겠어 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솔직한 감정을 얘기함으로써 혼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 솔직해져야 합니다. 당신이 불안한 이유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죠. 너 자신을 알라.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을 없애고 싶다면 너의 불안을 알라.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세상이었습니다.